이혼 준비를 할 때 네. 재산을 은닉한단 말이에요.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. 그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결혼하면 안 돼요. 당신 아들이 어쨌다 저쨌다. 어떤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결혼을 잘 하려면요. 필요한 거죠. 그것이 수월해야지 저는 결혼도 많이 할 거라고 네. 생각하거든요. 그 휴대폰 이거 배우자 거 함부로 보면 또 통신보호위반법인가 뭐 비밀침해죄 걸리잖아요. 네,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로 처벌받는 경우도 네, 많이 네. 있습니다. 그거는 확실히 또 잘못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형사 사건 할 때도 네. 핸드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. 네. 경찰한테 조사 받을 때 네. 이미 제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데 핸드폰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.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주로 이제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네. 가장 좋은 증거는 사실 핸드폰이거든요. 상대방의 핸드폰. 근데 보통 핸드폰에 비번이 걸려 있거나 네.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제일 풀기 쉬운 게 지문이에요, 지문. 상대방이 지문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? 잘 때. 상대방이 잘 때 지문 갖다 찍으면 열린단 말이죠. 물론 이제 지문으로 찍어서 봤다고는 안 하겠죠. 뭐 다른 이유를 대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은 비밀 침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.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이거 말고 뭘 확인하죠?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잘 해야죠, 잘. 부부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불륜이야. 그러면은 불륜의 정황이 있을 때 그냥 다짜고짜 막 화가 나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. 남편이나 아내한테. 그러면은 이제 증거는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증거를 잡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. 상대방이 폭언을 해. 그 폭언을 녹음하고 싶으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. 왜냐면 폭언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. 항상 녹음기를 켜놓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불륜의 정황이 있다. 그러면은 일단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언급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핸드폰이어서 핸드폰을 보게 된다면 그걸 뭐 캡처해서 뭐 보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단서로 해서 그거 만약에 불법 수집 증거라면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. 그 대신 그걸 증거로 해서 만약에 며칠 날 모텔을 갔던 기록이 나와. 그 핸드폰에. 그러면은 그 모텔의 뭐 결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적법한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. 그 싸우기 싫어서 또는 아이들 보기 민망해서 소송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. 네. 근데 그럴 때도 끝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저는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이혼 절차를 그냥 빨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사람들이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혼 소송으로 진흙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진흙탕인 거거든요. 내가 만든 곳이 진흙탕인데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송이라고 봐요, 저는. 그리고 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내가 그 오랜 세월 그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거든요.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투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회피하지 마라. 근데 우리는 싸울 줄을 몰라서 자꾸 피해요. 이혼마저도 아, 나 이야기하기 싫어. 대화하기 싫어. 꼴도 보기 싫어. 그렇죠. 그냥 이혼만 해줘. 나 다 재산 필요 없어. 양육권도 네가 주장하면 가져가. 그런 식으로 이혼을 그냥 하잖아요. 허겁지겁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 소송이 되거든요. 분쟁이 생겨요. 근데 그래서 그렇게 협의이혼을 했어요. 근데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. 그럼 다시 많아요.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까? 많아요. 협의이혼이 당사자들끼리 그냥 막 쓰잖아요. 그러면은 정작 필요한 내용들은 없어요. 그럼 그게 또 분쟁이 돼.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소송을 한다고요? 그렇죠. 왜냐하면 협의이혼에서는요. 법원에 가긴 가죠. 판사님 앞에 가긴 가는데 그때 확인하는 건 이혼 의사만 확인해요. 그러니까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거는 이혼 의사가 있느냐, 양육권 누구한테 갈 거냐, 양육비 어떻게 할 거냐, 면접 교섭 요 정도만 하지 재산 분할은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. 제출 사항도 아니고. 배우자하고 협의했을 때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재산 분할 대비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는 제가 이혼 준비를 할 때 계산을 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혼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의 기여도는 늘겠죠. 그렇지만 재산은 늘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상대방도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재산을 은닉한단 말이에요. 시간이 많다는 건 은닉하기가 좋아요. 하나씩 모르게. 그리고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잖아요.
그러면은 그때로부터 보통 역산에서 3년 정도의 거래 내역은 조회해서 볼 수 있어요. 소송 간에. 근데 3년이 넘어가는 건 해주지 않아요. 시간이 길면은 재산을 모르게 은닉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. 이혼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에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요즘에 이혼 보면은 왜 젊은 친구들은 욱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 이혼 사유가 너무 황당하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요, 제가 이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. 제가 했던 다양한 사례에서 네. 그 어떤 것도 황당한 이혼 사유는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이게 남들이 들으면 황당하죠. 그 부분만 띄어서 들으면. 근데 대부분이 갈등이 쌓여서 이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. 우리가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. 근데 유일한 이혼 사유는요,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, 대화가 안 되는 거. 불륜을 해도 상대방이랑 불륜을 상대방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면요, 아무도 이혼하지 않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. 하나만 봤을 땐 사소한 거지만 그게 쌓이면은 이제 전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당사자가 있고 제3자의 개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. 있죠, 많죠. 뭐 바람 피고 이러는 거 말고 네. 가족 간의 갈등이나 뭐 많죠. 이런 거 있어요. 네. 못된 시누이도 있고 뭐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? 사실상 위자료를 묻긴 어렵고요. 이혼 사유는 돼요. 민법상 이혼 사유에도 그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거는 가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처갓집 식구들의 개입이 이혼 사유에 항상 들어갑니다. 그리고 또 며느리나 사위가 그 집안에 피해를 끼쳐서 재산상의 피해일 수도 있고 그쵸. 술 먹고 누구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. 굉장히 많죠. 네. 이제 명절도 그렇고요. 네. 개입들을 하세요. 그리고 이 문제는요, 부부 역시 부모님들 개입을 시켜요. 본인들이. 예를 들면은 며느리들은요, 남편과 갈등이 있으면은 본인이 해결해야죠. 두 사람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일러요. 좀 심한 경우에는 당신 아들이 어쨌다 저쨌다 그렇게까지 나가고 오늘 뭐 누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. 그러면은 그 마음은 시부모님의 권위로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건데 어떤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 모든 탓은 이제 내 아들이 불륜을 해도 그 탓은 며느리한테 있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, 사실. 관계의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냥 부모님을 막 개입시키는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. 그런 분들은요, 결혼하시면 안 되고요.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. 성장. 내가. 예. 특히 여자분들은요,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독립의 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해요. 근데 그건 독립이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의존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부모님에서 남편, 아이들로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요, 결혼 제도는요, 이미 그 효능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100세 시대인데 네. 우리가 30에 결혼하면 70년을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결혼 유효기간? 네. 지금은 종신이잖아요. 근데 사랑의 유효기간 같은 거 네. 느끼잖아요. 당연히 있죠.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 불타는 사랑을 하면 심장 터져 죽을걸요? 그렇죠. 불가능이죠, 불가능. 그게 좀 식을 쯤 애가 생기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재산이 쌓아가는 걸 보면서 황혼이 되고 뭐 이런 단계인데 거기서 미움과 갈등이 생기면 그냥 뭐 헤어지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. 그게 헤어지는 이제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것이 수월해야지 저는 결혼도 오히려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법률 상담을 제때 받지 않아서 굉장히 억울하게 된 사례 같은 것도 있어요. 굉장히 많습니다. 결혼이 계약이라는 접근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사실 결혼을 잘 하려면요. 이혼하지 않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있잖아요. 그런 뭐 서로 사랑하겠습니다.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행동. 그런 뭐 예를 들면은 경제 상황은 공유한다. 지금의 경제 상황을 다 밝히고 예금이 얼마가 있고 빚이 얼마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잖아요? 야,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냐?
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.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나오면 결혼하면 안 돼요, 그거는.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갈등이 발생할 건데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는 전조 증상이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. 마무리하면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네. 그분들께 메시지 좀 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? 네. 제가 이제 올해로 47살인데요. 저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. 그 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으면 좋겠고요. 그 과정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, 취직하는 거, 결혼, 출산, 이혼 그런 것들이 이벤트처럼 발생을 하는 거다.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아니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잊어버리고 결혼 자체에 꽂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. 결혼이든 이혼이든 뭐든 간에 어떤 선택이든 간에 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지를 체크하시고 결혼도 이혼도 어떤 인생의 선택도 다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장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와 결혼, 이혼, 그리고 재혼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